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부 브로스 극장 가다. 네, 극장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밀리터리 가득한 군사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군사 영화는 아니고요. 군사 영화 맞잖아. 예, 군대 영화지. 밀리터리 가득한요? 밀리터리 가득한 군사 영화를 보고 왔죠. 콩글리시라고 그래. 뭘 콩글리시거라. 예,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극장 가다를 시사회 초대받았어요. 네. 그래서 영화 좀 기대도 되는 영화라서 뭐 내친 김에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 크리스마스고 다음 주 새해인데 극장 가다로 올해를 마무리하려고요. 예, 그래서 무용보 브로스가 오랜만에 명동에 출동해서 명동에서 그게 무슨 극장이었나요? 롯데시죠. 아, 롯데시네마였나? 네. 예. 거기도 롯데였다. 아, 김PD 형 너무 웃겼어. 김PD 형. 왜? 네? 야, 갑자기 차를 발렛을 해줘. 아, 맞아. 자, 이거 좀 얘기합시다. 나는 차를 몰고 들어가서 시간이 늦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파킹하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딱 나와서 발렛 파킹입니다. 내리세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차도 지저분한데 내 차를 지저분하게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주차할 곳이 거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치, 딴 데다 대가지고 너 이제 큰일 다른 났다. 데 돼야 되고 보니까 거기도 주차료가 2시간에 최소 12,000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형이 저기 명품관에 되셨어요? 명품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는 굉장히 큰 쇼핑을 하러 온 사람으로 착각하시고 괜찮아요. 형이 명품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명품. 영화가 끝난 다음에 나 이제 돈을 많이 내야겠구나. 내려갔더니 아저씨가 안 계시고 갑자기 수위 아저씨께서 열쇠를 내주시면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저는 그 키를 들고 막 뛰었어요. 그렇죠. 도망치듯. 거의 막 도망치듯이 쫓아올 줄 알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발레 파킹도 가족을 해주셨고요. 하고 시내를 도망쳐 나온 김PD였습니다. 발레 파킹 너 나중에 집으로 날아올지도 몰라. 날라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날라오면 고소하고요. 아니 저 명품관에 됐기 때문에 늦게까지 명품 쇼핑하느라 늦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들어간 시간 문 닫는 시간이더라고. 약간 중국인 관광객 같은 느낌? 제가 네? 중국인 부호? 그랬나? 약간 부모인가? 아, 나는 아까 엘리베이터 서 있는데 영어로 말 시키더라. 형 몰라요? 형 중국인 부호의 특징 부호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 맞아. 알리바바. 네. 너 알리바바지. 알리바바. 40인인데. 예,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장 가다 36회라면서요? 오늘이 36회 극장 가다. 걱정하다 36편이나 봤어요. 그러게. 맨날 실감이 안 나요. 아니 36편이면요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봤다고? 우리가 뭐 연속으로 본 3년간. 적도 있고 저번에 블레이드 러너가 35회더라고요. 와.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시간이 그동안. 그러게요. 우리도 맛이 갔어요. 그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네요. 벌써.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곧 오는군요. 그래요? 막을 내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최 과장이 30대 중반에 이거 시작했는데 지금 40대가 된 그런 상황이야? 오마이갓. 남 얘기하지 말자. 나 40대 초반이었어. 알았고요. 네. 네. 현역 육군 중령이 내부 고발을 하겠대. 이런 기회를 그냥 버려? 액수도 조단이고 확실한 물증도 없다며. 시작하시죠. 입니다. 어젯밤 11시 동도 인근 15km 동해상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핵심 고리가 빠졌어요. 힘이 없는 정의. 예, 오늘은 저희가 홍기선 감독의 1급 기밀. 비밀 아니고요. 기밀입니다. 1급 기밀을 보고 왔습니다. 탑 시크리트. 네, 탑 시크리트. 근데 클래시파이드. 제목은 더 디스클로저 뭐 디스클로저예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막 이게 정식 개봉이 언젠가요? 예, 1월 초로 우리가 아직 좀, 날짜가 정확히 안 잡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좀 땡겨서 네. 시사회 예, 아주 땡겨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예, 저희가 VIP 봤습니다. 시사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보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차도 대주고 차를 차도 대줘. 발렛 파킹도 해주시고 아까 발레 파킹 해주신 그 직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혼났을 것 같아. 돈을 안 받으셔갖고 정말 네. 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급 기밀. 네. 예, 1월 중순쯤 개봉할 예정이고요. 1월 중순 예. 2018년.
예. 2016년작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옛날에 제작한다는 얘기 들었었고. 예, 지금 2017년 말인데 2016년에 제작이 된 영화고. 네. 근데 이 감독님 연출을 하신 그 홍기선 감독님이 예. 2016년 12월에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뉴스만 봤는데. 그냥 돌연사라고 돌연사.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젊으신데 아주. 예, 그래서 이 영화가 7년 만에 신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개봉을 앞두고 갑자기 그렇게 되셨는데 아마 이분의 뜻을 받은 다른 이제 주변의 지인들께서 이 영화를 완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명필름이죠? 예, 명필름에서. 명필름. 예. 예. 유서 깊은 명필름. 예. 그 홍기선 감독이 기존에 만드신 영화들도 좀 그 사회 고발하는 그렇죠. 좀 사회의 좀 이면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 그 새우잡이 어선 조재현 어떤 제목 긴 거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낫 무슨 어쨌든 그 제일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선택이라는 영화 선택 2003년작이고요. 이거는 비전향 장기수에 관한 얘기였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2009년작 이태원 살인 사건. 예, 이태원 살인 사건 홍기선 이 영화는 감독이죠.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영화가 사회고발 3부작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칭해진다고 해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그 영화 뭐라? 네, 저는 뭐 이거 새우잡이 어선 네. 먹통고립에. 조재현이 거의 탈출하는 그런 거였어. 네. 난 멜론 줄 알고 봤다가 아주 큰 낭패를 봤던 그게 90년대 92년. 예. 네. 이분이 그 1980년대에서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데 실천적 어떤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예. 그런 어떤 영화 운동 1세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 명필름 대표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감독님이었다. 예. 예, 그렇게 그분을 추모하셨습니다. 되게 의식 있는 감독으로 분류되던. 예.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네. 예. 이제 뭐 나이 50대, 60대. 60 응. 직전이었죠. 예. 네. 어쨌든 이 영화는 2002년도에 그 공군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가 있었고요. 네. 2009년에는 방산비리에 네. 관해서 MBC 그 PD 수첩에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던 해군 소령의 이야기를 예.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고요. 그러니까 실화에 가까운 영화죠. 그렇죠. 예. 예. 주인공인 박대익 중령 네. 역으로 김상경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하려고 하는 그 방송사의 기자 김정숙 역으로는 김옥빈이 네. 나왔고요. 김상경, 김옥빈. 그 다음에 이 김상경의 상사가 있어요. 그렇죠. 부장님, 원스타. 네, 원스타 천현석 장군 역으로는 최무성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최무성은 그 태기 아빠로 유명하죠. 태기 아빠 맞죠. 응팔에서 태기 아빠. 예. 그렇죠.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뭘 해도 다 잘하는. 네,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인육 먹는 그렇죠. 살인마로 나오잖아요. 악마를 보았다는 좀 예. 섬찟했고. 네. 최민식 씨 동료로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박대익의 학교 동기이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선 상급자예요. 예, 고등학교 동창. 예. 예. 선호 역으로는 최귀화라는 배우가 나오셨어요. 이 배우 아주 인상적이었죠. 어디서 봤나 했더니 많이 봤어요. 예, 저기서. 많이 났죠. 택시 운전사에서 그럼요. 그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그 정보국 요원. 그렇죠. 예. 악역이었네. 예, 악역이었고. 최근에는 범죄도시에서도 반장님으로 나오죠. 아, 예, 맞아요. 그러네. 범죄도시에서 부산행에서 마동석 부산행에서 노숙자. 네. 예. 아, 이분이 노숙자였어요? 그렇죠. 아, 그 생각 못했구나. 그러네. 거기서는 근데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김병철이라는 배우. 이분은 뭐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신스틸러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이 그 준위로 나오는데 아주 짬밥 먹은 하사관. 그렇죠. 예? 아주 여기서도 신스틸러로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악역이었던. 그리고 기체결함으로 계속 그 기체결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네. 결국 본인도 그 기체결함으로 이제 그렇죠. 삶을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한 강영우 파일럿 역으로는 정의루 배우가 정의로. 나왔어요. 예. 이 배우는 되게 잘 나갔었는데 한때 그렇죠. 요즘 약간 좀 조용했어요. 잘 안 보였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에서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약간 아이돌처럼 생긴. 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할 거예요. 좀 나이 있는 분들은 희대의 그 무기 브로커. 그렇죠. 린다 김. 그렇죠. 린다 김에 가까운 캐서린 김 그냥 역으로는 대놓고 린다김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런 역이 있었어요. 예. 유선이
예, 연기를 했습니다. 그 외국 군수 회사 로비스트로 나왔던 네. 누구요? 유선. 유선. 예. 이끼에 나왔었죠. 그쵸. 아 이끼 여주인공이었죠. 예. 네, 저희가 36번째 극장가다는 1급 기밀을 봤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고 이게 사실 진짜 작년인가 뭐 제작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 감독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개봉을 하네요. 예.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고홍기성 감독의 유작이고요. 네. 완전 유작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딱 찍고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일주기가 막 지났네요. 예. 감독님의 그렇죠. 그 좀 의식 있는 그런 영화들, 좀 예. 사회 고발적인.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이 주제가 동시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막 탁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게 2002년, 2009년 뭐 이럴 때 예, 계속 그런 게 사건들이 있었죠. 있었지만 지금도 사실 이건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 끝나고 이렇게 이제 예. 사실 팩트들을 예. 이렇게 자막으로 딱 나오는데 그랬지. 근데 우리가 사실 예. 군수비리 방산비리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아유, 우리 뭐 사자방 뭐 해가지고 저때 나쁘지 많이 했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이 영화 보니까 아 저랬겠구나. 굉장히 실감나게 고발한. 아까 최 과장이랑 작업실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영화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 그 뭐 일단 나는 그 JFK랑 네. 저 인사이더 우리가 전에 저널리즘 영화. 저널리즘 영화 했을 때 인사이더 했었잖아요. 알파치노. 저는 어퓨 굿맨. 어퓨 굿맨도 생각나고 네. 그거는 이제 군대 안에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영화가 케빈 코스트너가 젊었을 때 나왔던 노웨이 아웃. 노웨이 아웃. 예. 진 에크만 나왔던. 네. 그 거기 그 예쁜 쇼 영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 블레이드 러너에서 예쁜 여자. 예쁜 여자가 무슨 갑자기. 아니야. 그 블레이드 러너 그 얘기하면서 쇼 선생님이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쇼년 쇼영이고요. 예. 그런 영화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나는 사실 오늘 영화 보면서 영화의 뭐 만듦새나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이런 영화도 이제 만드네. 그것도 볼만하게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 전체적인 평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영화들이 멜로 아니면 조폭, 예. 섹스 영화 뭐 이렇게 몇 개로 구분되는데 좀 다양하게 예. 좀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헐리우드들이 만드는 영화들은 우리가 사실 잘 시도를 안 하고 시도해도 되게 좀 조악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부 고발자 나오고 막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많았죠.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에서 예. 뭐 옛날에 뭐 나왔던 뭐 펠리칸 브리프니 브리프니. 뭐 이런 법정 영화들을 우리가 그때 많이 했지만 그런 영화들이 이제 슬슬 만들어지면서 이런 영화들도 나오는구나 이제는 그것도 볼만하게 나는 거기에 되게 무릎을 탁 치면서 좀 뭐랄까 안도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너무 잔인하고 예. 아까 우리 뭐 범죄도시 얘기도 했지만 너무 잔인하고 우리한테는 되게 멀는데 그 막 칼로 사람 찌르고 막 이런 영화들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그런 히트하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이런 건 필요하거든요. 이거 사회 고발하고 이런 영화 이건 영화가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냥 다큐멘터리 본다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그 주제를 향해서 너무 달리다 보니까 영화가 예. 좀 그렇게 좀 약간 드라이해진 면은 없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약간 우리 사회의 부조리 같은 거를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그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네. 보다 보면 이게 막 그러니까 극적으로 막 이렇게 치닫고 이런 느낌보다 우리가 이제 이 양심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계속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이 정도 생각이 든다는 게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이런 영화들이 근데 재미까지 있고 네. 좀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오늘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배우도 되게 화려했어요. 배우진은 괜찮았죠. 이게 시점을 조금만 옮겨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6년 12월에 돌아가시고 이게 작업이 한참 거의 막 끝났다고 보면 촬영 시기는 2016년일 거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미 기획돼서 2014년, 13년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이분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가장
먼저 올라 있을 거고 여기 관련된 그러네. 있는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할 시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부분보다 이 감독님이 왜 돌아가셨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을 만한 영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빙산의 일각을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영화를 완성해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아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완성해서 우리한테 던져놓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고 볼 거라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상황? 이미 세상은 지난해, 지지난해보다는 많이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영화 만듦새가 어떻고 이 영화에 뭐가 빠져 있고 뭐가 어떻고 뭐 어디 부분이 이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오늘 설문지 하나를 줬잖아요. 네. 거기다 제가 생각하는 거 다 써놨거든. 근데 막상 딱 하나 2016년에 거의 찍혀져 있었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영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기성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영화 만들기가 열악했을 텐데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되게 정말 선각자적인 마인드로 했다 이 소리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물론 뭐 이렇게 뭐 음모론을 제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이 영화가 이제 작년 돌아가실 때 이때가 한참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고 막 우리 촛불 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그때 완성되어 있던 영화. 그때 완성을 한 거죠. 거의 완성되어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고 볼 수는 없는 영화인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전에 했던 그 이태원 살인 사건 네. 그런 것도 그 영화가 그 사건을 되게 다시 조망하게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뭐 재판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영화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의식 있는 감독이고 되게 이분 그 뭐랄까 그 지적이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열광하는 뭐 네, 그런 건 아니었죠. 네.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뭐 제작비를 엄청 많이 들인 영화 같지는 않은데 이런 배우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것 자체가 감독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같은 게 있으니까 평판과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정도 모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보면서 많이 생각났던 감독이 켄 로치. 켄 로치까지는 아닌 네. 것 같은데. 근데 켄 로치도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켄 로치는 뭐 워낙 뭐 예, 빨갱이 감독이. 켄 로치가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네, 영화 나 만들 다니엘 블레이크. 예? 네. 이런 영화도 사실 그 사회에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극화한 어떤 영화로서 사회 문제를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그거 완전 수작이에요. 예. 다니엘 블레이크.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홍기성 감독의 이 영화도 저는 보면서 맞아. 내가 그러게. 이런 사회 이게 단지 이 군사 뭐 군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렇게 서로 담합하고 마피아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이 사회에 그쵸? 내가 그냥 일조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침묵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약간 부끄러움도 좀 느끼게 해주고 저게 단지 그 저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나는 같아요. 그 오늘 영화 보면서 이 홍 감독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랑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팩트가 내 지금 영화 보는 거랑 합쳐지면서 네. 우리 영화계가 정말 중요한 에셋을 잃었구나, 중요한 자산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난 그 전에 봤던 뭐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그 아까 그 칼 뭐 가슴을 그 조재현 나왔던 새우잡이 몇 개를 봤는데 그것들이 오늘 본 영화로 딱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켄 로치 얘기했는데 예? 정말 한국의 켄 로치 같은 감독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앞으로 안타깝죠. 영화 한 10편 더 찍으실 수 있었잖아. 네.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되게 오늘 본 영화는 되게 웰메이드였고 이런 재미없잖아요. 보통 이런 영화들. 그것도 저 뭐 팔리칸 브리프 이런 거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지.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스토리 뭐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그 주인공인 박대익 중령의 역할을 연기를 보면서 아마 홍기성 감독님도 본인 스스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시기적인 부분이 아까 2016년 전에 이미 제작이 되고 완료가 됐던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홀로 또 이런 그 방산 비리 관련이나 군 비리 관련의 또 사건들을 접하면서 홀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고
아유, 또 이런 아주 영화 힘든 만들고 세상에서.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방해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기만 했겠어. 예. 방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게. 뭐 스토리를 예, 소개를 잠깐 좀 하죠. 예. 스포일은 하지 마시고요. 네. 스포일 할 만한 게 있나? 다 팩트인데 거의. 뭐 김상경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인 정신이 투철한 참군인이더라. 군인이죠. 참군인. 진짜 네. 이런 사람이 참군인이지. 예. 근데 아내와 그 아이는 너무 사랑하는 또 가정적인 아빠이기도 그쵸. 하고요. 딸 하나 있고. 예, 인간적이고. 그 아내로 나왔던 배우는 예. 전에 변호인에서 변호인 아내. 송강호의 아내였죠. 정의로운 남편의 아내 전문 역을 하시는 분이고요. 오늘 진욱이가 그분을 뵀는데 사진도 못 찍고. 아 오늘 극장에서 시사회에 봤어?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제 바로 옆으로 섰는데 어디서 봤지 하고서 가만히 그럼 쳐다보다가 그분도 에비뉴엘 주차장에 잘못되셨네. 그런 VIP잖아요. 발레 그분은. 파킹? 그분 VIP니까. VIP. 어쨌든 이 박대익 중령이 네. 어느 날 전출 통지서를 받죠. 국방부 군수본부의 항공 부품 구매과장으로 가게 돼요. 여기가 완전 출세길인 거죠. 그렇겠네요. 여기로 가면 바로 대령 달고 네. 금방 또 별 달고 그런 아주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욕도 넘치고 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층층시야 네. 많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뭔가 이끼야.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쿵짝쿵짝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전투기의 부품들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공군 전투기 파일럿인 강영우 대위, 아까 얘기한 그 정희루 씨, 네. 그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벌써 2대나 F9 전투기가 떨어졌고 네. 그거를 이 부품 때문이다. 하고 자세하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계속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 뒤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50 몇 센트짜리가 뭐 400 몇 배의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고 420배가 부풀려졌다고 말이죠. 그렇죠.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위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뭐 야로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보고서도 쓰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너 혼자 이거 알고 있는 줄 알아? 라는 식으로 하면서 너 지금 다른 네 동료들 다 도둑 취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죠. 큰 그림을 봐야지. 네. 이딴 소리 하는 거죠. 우린 식구잖아. 근데 결국에 이 문제를 가져왔던 강영호 대위는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네. 예? 근데 이거를 그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죠. 예,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향응을 받고 뭐 민항기 무슨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술을 먹고 다음날 조종을 하다가 추락한 것처럼 막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훈련도 잘 안 받았고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예.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지금 은폐를 하고 이렇게 사건을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그 군사 이 장비에 대한 로비들, 그렇죠. 로비스트가 뛰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고 이런 거를 알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기자가 김옥빈이라는 네. PD25시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아니고 방송국 방송 기자예요. 기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덮으려는 자들과 이거를 이제 폭로하려는 김상경과의 어떤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인사이더처럼 내부 고발자와 언론인이 이제 그걸 세상에 끄집어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좀 클리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인사이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화에 가깝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게 어떤 극적인 전개가 아니고 물론 뭐 전투기 조종사 제보했던 조종사가 뭐 추락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건 극적인 요소겠지만 그런 실화라는 느낌이 아까 최 과장이 다큐 보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그 톤 앤 매너가 영화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뭐 엑사이팅한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루할 수 있는데
나는 굉장히 빠져들더라고. 저 팩트니까. 왜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 그쵸. 그냥 비리가 있다. 비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뉴스 화면들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실제 뉴스 화면들이 실제 뉴스 나오거든요. 화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다 본 거야. 우리가 그 뉴스 화면을 볼 때는 느끼지 못하던 그 뒷이야기에서 오는 그렇죠. 그 열받음, 빡침. 그렇지. 이런 그때 게 우리가 그런 뉴스를 지금도 접하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끝에 붙여놓은 그 실제 뉴스 그 피드들이 예. 되게 와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그 세월호 얘기를 하잖아. 예. 통영함이 그때 맞아요. 가가지고 네, 중령 뭐 2명의 중령에 의해서 걔는 장비가 그 완전히 잘 이상한 걸 해가지고 이상하게 고가로 그 사양이 안 되는 걸 고가로 구매해서 통영함이 그렇죠. 출동해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구조선으로만 구조선만으로만 썼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우리 뒷꼭지를 딱 잡는 거야. 그거는 출동도 안 했어요. 통영함은 아예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예 성능이 아예 없는 배로 취급했지. 그때. 그러니까 그거가 팩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무슨 내부 고발하는 그런 뭐 영화 이런 걸 떠나서 그 사실이 자꾸 뒷꼭지를 잡는 거야. 나는 이 영화 되게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 군인들 거기서 일하는 그리고 그런 거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영화적으로 근데 이런 영화가 나는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계속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의 님의 그 돌아가신 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 두 가지가 좀 보였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조직 안에 처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꽃보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꽃보직은 거기에 가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 먹고 있었으며 그리고 자기 임무와 사명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그 충돌점에서 바로 탄생하는 게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인 거야. 처음에 보여지는 분위기를 봐요. 얼마나 인간적인가. 네. 응. 이게 중요한 측면이거든. 우리가 저 사람이 나빠 하면 당연히 나쁜 감정을 가졌게 돼요. 우리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감정을 갖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있으면 그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식구라고 딱 규정 지어줘 버리면 난감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게 보이던데 그 영화에 그 사람이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심지어는 전화 한 통으로 나를 승진 대상에도 올려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애 학교 좋은데 보내주고 집들이 하는데 와서 그렇게 살갑게 굴어주고 네. 직장 상사가 그러고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판공비라고 따로 돈 이렇게 근데 그 통장에 명분도 꽂아주면서. 얼마나 좋아. 너 이거 딴 데 돈 받을까봐 흔들릴까봐 우리가 아예 알아서 주는 거야. 그럼 그 돈 받지 말라고. 명분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미 그 세계에서 딱 포함이 돼서 이름이 움직이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니 내가 가람비에 옷 젖듯이 100원 봐주고 200원 봐주고 그런 정도부터 보이지 않겠냐고. 그 쉽게 거기에 빠져들었는데 그러고 나면 이미 손을 발을 확 담그고 있는 거야. 어떻게 빠져나오냐고. 근데 그 모습을 이 영화가 처음 장면에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방산비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정의감을 불태워서 뭔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밑자락을 제대로 깔고 보여줘요. 그거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의가 그런 식으로 문화가 되는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나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 고발자들이 그래서 배신자 취급당하고 그 조직에서 나중에 밀려나잖아. 그 사람이 내부 고발하면 승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조직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배신자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되게 그 사람 삶이 힘들어지고 예. 정의롭게 했는데 오늘 영화 보면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영화 표현대로 얘기하면 저 군바리가 제가 정의로워서 저러는 것 같냐. 아니다. 분명히 그 조직에서 자기 뒤에 뭔가 구린 게 있고 승진이나 이런 거 아니면 돈 문제로 네. 저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사실 그래 쟤는 배신을 때리는 놈이니까 이런 게 있잖아. 제가 정의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치. 자기의 뭔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내부 고발에 나섰을 아니면 거다.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예. 저러는 거다라고 그냥 규정해버리잖아. 예.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되게 맥 빠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 불 지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누군가 그랬다는 게 수없이 봐왔잖아요. 그 내부 고발자들. 네. 그 삼성 뭐 그 김영철 김영철 변호사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걸 또 공격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정의롭거나 올바른 일을 했는데도 좋은 평가를 나중에 못 받게끔 만드는 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역공을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 집단 의식 중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좀 심해요. 예, 저희 아버지도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사람은 뭐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또 어른들 생각이 그렇죠. 저는 근데 그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그 조직에서 조직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그거를 벗어나는 게 참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 스스로. 아니 최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저럴 수 있어. 그 중에 내가 김상경이야 라고 등치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게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그 준이처럼 누구 너 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도 그 있잖아요. 나는 이미 군대 생활에서 다 이렇게 말해서 준이 정도 되면 이미 짬밥 정말 짬밥 먹을 때 먹었다. 먹었고 너보다는 많이 알고 계급이 뭐 넌 장교고 나는 하지만 모든 일은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는. 처음에 이제 뭐 국산 부품이랑 외산 부품이랑 따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예 비교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 이상하다면서 그 준이한테 이제 물어보죠. 근데 준이가 이거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금방 알게 돼요. 이거랑 비교할 만한 우리 국산 제품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건 사실과 다르지만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진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고 일단 정서상으로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기능상으로도 안 되고 지식적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중요한 측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발이 들여져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한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깜짝 놀라는 순간은 뭐냐면 그 회의를 해서 완전히 무슨 저 중앙정보부에서 무슨 회의하듯이 조작하는 회의를 하잖아. 이 저 비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아주 대단한 연출이 있는 건 뭐냐면 다들 시큰둥해. 그 누가 몰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대위에서 너 그거 했냐?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튀어와. 그때 뺨때기를 막 때리잖아. 준비 안 돼 뭐 있다는 하냐면 얘기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조직사에서 그런 거 겪어봤어요? 뭔가 보스가 아니 이런 거야. 이 분위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근데 팀원들이 희미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약자를 불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쪼개는 거지. 그러면 다들 긴장하거든. 이런 분위기 알아요? 그건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을 하면서 일종의 그거잖아요. 시범 케이스를 딱 만들어서 사람들 야시를 확 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일 약한 곳을 공략을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하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군대 사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그 조언한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래서 짜여진 극본 같다는 거예요.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그게 아니야. 군대라는 곳이 또 폐쇄적이고 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뭐 회사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조직이나 이런데 뭐 내부 고발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이건 군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 갔다 오고 난 안 갔지만 여기 3명은 다 갔다 왔잖아요. 인생에서 3년, 2년, 3년은 되게 긴 시간이고 그거에 대한 문화 있죠. 그거에 대한 그 비중은 우리 어떤 삶의 방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오히려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군대 얘기를 이렇게 다룬 영화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내부 고발 플러스 군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로서 되게 좀 귀한 영화 같아요. 저는 그 얘기도 좀 떠올랐어요. 지금 국정원 그 조사 TF 뭐 이런 거 적폐청산 TF 그렇죠. 같은 TF 거 하죠. 하잖아요. 국정원 관련해서는 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 사이버 정보부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가 안 나온대요. 폐쇄적이니까. 그게 군에서 뭘 안 준대요. 안 준다고? 배째라? 완전 배째라고 뭐 군검찰이 뭐 이렇게 가서 하려고 그래도 뭐 보안 문제로 뭐 이거 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그거죠. 밝혀지지 않는 건데 그게 좀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군이라는 그 조직의 특성이 정말 이게 참 이게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밝혀지고 해결되기가 정말 정말 적폐가 어렵구나. 있다면 군대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생각이 좀 그 들더라고요. 나도 군대 간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하는 얘기 보면 군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 막 이상한 자, 거기에 예를 하나 듭시다.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통을 거의 50년 동안 쓰던 수통을 바꿨대요. 6.25 때 쓰던 수통을 썼대. 그거를 이제 뭐 한 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만 원짜리로 바꿨나 봐. 근데 그게 군인들한테 보급이 안 된 부대가 아직도 많대. 네, 다 참고했대요. 왜 찾고 있게요? 전쟁 나면 준다고. 전쟁 나면 준대. 두 번째.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도대체? 침대 하나에 얼마 사니? 어? 침대 하나 얼마쯤 사요? 침대요? 응. 침대 뭐 몇십만 원. 비싸봐야 300만 원일 거 아니야. 네. 50만 명이잖아요. 저 군 장병 수가 50만 명이잖아요. 예? 그 돈을 다 썼는데도 침대를 못 바꿨어 아직도. 그 돈 이상을 구단 썼는데.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50만 명 개면 얼마야? 50만 개를 샀는 얼마야? 사야 될 돈을 투자했는데도 못 샀다는 준호가 거죠. 그럼 얼마지? 그 저기 김광진 의원이 한 응.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좋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물론 그렇지만 제가 훈련소에서 봤던 한국군의 장비들은 다 알잖아. 네. 그 장비들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딱히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군수병이었어요. 잘 알아요. 그렇군요. 보급병. 보급병. 그냥 서플라이. 군 장비들의 그 엉망인 수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참 그게 이렇게 가격 이게 손망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거나 이러면 이거 손망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의 가격이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손망실. 네. 가격을 알게 되는데 가격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 너무 비싸서. 그치. 진짜? 모포 하나에 10만 원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이 가격이라고? 그거를 다 누군가 해먹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 예.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적폐가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군 군대는. 용품보다 무조건 싸제가 좋거든요. 싸제가 무조건 훨씬 좋지. 싸요. 근데 그래? 이거 아주 심각해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거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의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오랫동안 해먹어서 이걸 누군가가 이걸 개혁하자고 나서면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분 부르면 오늘 패널로 부르면 좋을 뻔봤다. 김광진 의원인가? 김광진 의원. 예. 그 의원이 전 의원이죠 지금. 네, 전 의원. 예. 그 국방 위원회에 있었죠. 그죠. 예. 청년 비례였는데 맞다. 지역구에서 이제 공천을 못 받았죠. 근데 되게 알기 좋게 얘기해주고 네. 아까 수통 그 얘기도 나도 거기서 들은 네. 것 같아.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분이 그걸 얘기하셨네요. 1조 5천억. 1조 5천억 정도 되죠. 1조 5천억? 그러니까 아니 침대값 1조 5천억이 들었다고? 근데 그 돈을 다 썼어 이미. 근데도 육종과를 더 신청하더라. 아니 그 내가 그냥 평상 같은 데 자는 거 아니냐? 요새는 안 그러냐? 요새는 저 2층 침대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것도 다 바뀐 거 아니야. 근데 300만 아직도. 원이야 그게? 어? 그게 300만 원이면 저 시몬스 침대보다 훨씬 아니 비싼 군대 거야. 들어가는 건 무슨 특수 약품 처리 같은 거 하나 보지? 그럼요. 그렇게 비싸? 녹슬지 않아야 되고요. 방수돼야 되고. 일단 불편해야 되고. 그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에서 이 국방 개혁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국방부 보고 듣다가 그동안 그 많은 돈 받아서 다 뭐 했냐고 그때 그렇게 질문했대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나라는 미군이 지켜주고 이거 돈은 누가 왕소방에 해먹고 뭐 이러는 것 같아. 김서방, 여기 드러나는 그 구조 중에 이런 게 있죠. 린다김. 네. 린다김은 결국 에어스타라는 그 미국 방산업체의 비행기를 팔러 오는 여기서 캐서린 김입니다. 캐서린 김이군요. 차려. 린다김 실제 인물이고요. 린다김님은 한참 전이고요. 네, 캐서린 김 언니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 영화 얼마나 현실적으로 잘 그렸냐고 나는 생각이 드냐면 김상중이 그렇게 깽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제 김상경. 김상경 씨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박대기 박대기 말고. 박대익 중령. 네. 박대익 중력이 정말 이제 깽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막 여기저기 스릴러 대고 막 다 조사하고 그러면 군대라는 거 솔직히 정보불량 보내서 정말 막 엉뚱한 처박아 버리면 드러나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뭐 야전으로 보내버리거나. 근데 못 보내는 거야. 네. 왜 못 보내? 비밀을 알고 있죠.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딜인 거야. 그 에어스타하고 이 그 천장군. 천장군하고 딜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딜을 하고 있고 서로가 견제를 하고 있어. 근데 에어스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조직이 천장군이 관리하는 조직이
우리가 이렇게 로비를 하면 당신들이 다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박대익 과장인 거야. 박대익 과장이 만약 어쩔 수 없이 전보됐다 그러면 소문이 그쪽으로 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의심할 거 아니야. 그게 딱 그려져, 그 얘기가 딱 나와. 거기 대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뭔가 딜을 하고 숨기는 것을 하려고 해도 그만큼 조직이 탄탄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야. 보면 천장구도 얼렀다가 달랬다가 뭐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자기 처음 달았던 별이라고 슬쩍 줬다가. 그래서 그래서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김옥빈이 이제 얘네들이 술을 한잔 하는데 같이 근데 술 취한 김에 그 얘기 하잖아요. 술 취한 김에 또 솔직히 뭐 그 조직에서 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런 거랑 또 그 부품 회사 사장이랑 또 잘 안다며. 그리고 뭐 그 파일럿은 고향 후배고. 그래서 너 이렇게 누가 공격하면 뭐 너라고 자유로울 줄 알아? 김옥빈이 술김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상경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장님 나랑 만나고 나서 부도난 지 일주일 만에 자살해서 죽었다고. 뭐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김옥빈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정의로 와서 그러는 건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좀 우리가 그 내부 고발하고 뭐 이런 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들.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뉴스들 우리가 많이 봤고 여기서 뭐 아까 계속 에어스타라는 회사가 나오지만 그게 우리가 보면은 그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회사로 그냥 그렇게 치환돼서 들리잖아. 김관진이랑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헬기 미국에서 더 이상 못 쓰는 헬기 그거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되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뉴스나 정보들이 이 영화 보면서 이렇게 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되게 순기능인데 여러분들이 뭐 음모론 이런 거 가기 전에 팩트들만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게 오히려 현실은 이거보다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하면 심해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그 김상경 따돌리는 장면 있잖아요. 야, 그거 무섭더만. 김상경 뭐 그래 너 우리 다 도둑 취급했다 이거지라고 하면서 대놓고 그냥 따돌려 버리잖아요. 후임자들이 그것도. 그렇죠. 그게 정의감에 불타도 내 밥그릇에 뭐가 들어오면은 난리치는 거지.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가 어떤 거를 나한테 조금 보여주냐면 너는 어떻게 살았어라는 부분에 한 가지 더. 너 이런 순간 있었지. 너도 이렇게 뭔가 발빼기 힘들었던 순간 있지. 그때 너 뭐 선택했지? 너는 어떻게 했지? 그걸 나한테 약간씩은 자꾸 이렇게 밑바닥으로 이렇게 쿡쿡 찌르듯이 한 번씩 찔러주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연출의 어떤 주제였다고 나는 보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야. 다만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느냐 되짚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프리랜서라서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 다니거나 조직에 있으면 일정 부분의 어떤 관행이나 비리나 약간의 부조리는 꼭 삼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그건 그냥 디폴트죠, 디폴트. 디폴트인가요?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걸 서로 무게하면서 동업자 정신이 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영화에서 마피아 얘기도 하듯이 그러면서 서로 어떤 이렇게 공범이 되어가는. 그래서 내부 고발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오늘 영화에서처럼 명확한 게 아니고 그냥 삶에 깃들어 있는 거지. 직장 생활 이런데 그냥 일정 부분 그런 거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의 반전과 자꾸 보는 중간 이렇게 막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맺으려고 하지? 이 영화를 저도 어떻게,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맺어지면 나는 내가 어떻게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김상경이 의문사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나 어떻게 하지? 저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거 거 있잖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딱 터지더라고. 그 있잖아. 그 캐서린 김의 그 수발 들고 있는 그분이 전직 군인이었잖아. 정말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강화되는. 스포일러.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그랬어. 하여튼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안 했어, 나옵니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 그 배우 멋있던데. 대사는 별로 없었지만. 대사 별로 없어. 스포일한 것 같다. 얘기하지 마요. 아무 얘기하지 마요. 명태님 있어. 죄송하고요. 하여튼 캐서린 김과 관계 있어.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 네. 그것도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거 일단 우리 천장군
엄청난 리더십이지. 그 리더십이 뭐냐면 태기 아빠. 김상경을 잘 몰랐다. 김상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군인인지 잘 몰랐다. 그 동안의 관행대로 돈 꽂아주면 통장 만들어줘서 돈 충성할 꽂아주고, 거라고 네, 그렇죠. 생각했던 거죠. 골프공 놔주고 진급시켜주면 그렇죠.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골프공 따라오더라고. 놔주는 거 보고서 그렇죠. 얘도 잘하면 되겠구나. 나는 오히려 그 중간에 막 어긋날 때 있잖아. 야 처음인데 네가 단돌이 잘해라고 할 때야. 왜냐하면 아는 거야.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돼야 이 과정을 겪어야 정말 자기 편이 그렇게 된다는 되는 걸 거죠. 예.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이제 두 번째 거기서 아주 중요한 대사를 김상경한테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너 혼자인 줄 알아? 네가 첫 번째인 줄 알아? 네, 이러잖아. 그쵸?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영화에서 제가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어떤 대사였냐면요. 김상경 씨가 처음에 와서 부품들을 하나씩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과장을 맡고 있는데 최소한 부품들은 어떤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직접 그렇죠. 정비사를 통해서 비행장을 가죠. 알아봅니다. 정비사가 한마디 해요. 나 정비사 역할 30년 만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바카스 사가지고 가죠. 그렇죠. 참 별일을 다 보겠네. 그러면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죠. 음. 저는 그 아주 중요한 대사 30년. 자기 정비사 역할하는 동안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갔던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모든 거쳐갔던 사람들이 다 통장에 돈 꽂히고 뒤로 돈 챙기고 했던 그러한 것들, 그런 관행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딪혀서 좀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좀 사실은 저도 불편함을 좀 많이 좀 느꼈고.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방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예산을 다 해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 현실, 이 비루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다 은호 군대 안 갈 것 같아? 다 군대 보내잖아. 가야죠. 어떻게 보내? 좋은 군대 보내야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두 번째로 전쟁 터지면 우리는 군대 안 갈 것 같아. 우리 누가 나 민방위 끝났는데? 민방위 끌렸어도 너는 가서 뭐 돌이라도 날라야 돼. 총알바지라도 해야 돼. 알았고요. 네. 이 영화가 보이지 않는 그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고 이게 그냥 단순히 군 방산 비리의 어떤 실체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그걸 다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자료들을 다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극영화가 되니까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야. 정말로 하나하나를 내 눈앞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중요한. 근데 나는 오늘 영화 보면서 뭐 좋았는데 좀 이게 좀 아쉽다라는 거는 내가 아까 설문제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썼는데 그 주인공 김상경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동기부여, 그런 마음의 움직임. 정당성. 보통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거가 되게 중요한 계기가 나오거든. 네. 근데 여기서 그 파일럿 식물인간이 되고 죽었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도 그거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사건인들이 그냥 이렇게 나열되듯이 지나가요. 네. 근데 그거가 좀 더 약간 업앤다운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좀 더 이렇게 좋겠다. 확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호루라기 되게 좋았거든요. 네. 딸이 이렇게 걸어주는 목에 걸어주는 처음부터 나오는 호루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을 영어로 휘슬 블로잉이라고 하잖아요. 네. 호루라기 부는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호루라기는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탁 불잖아요. 네. 방송국 앞에서. 네. 그런 건 되게 좋았는데 그 김상경이 그래 나 결심했어 이 새끼들 다 죽일 거야. 딱 이거 확 만져줬으면 됐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 난 오히려 반대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니까. 조금씩 하고 있어. 아니 조금씩. 그런 건 나오는 조금씩 했다. 조금씩 이게 축적되는 거야. 아니 근데 영화적으로는 그게 근데 그게 훨씬 현실감이 공감을 끌어내려면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야,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직장인들이 딱 보면 그리고 저는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제작비의 이슈인지 이 배우들의 때깔이 그렇게 예쁘게 잘생기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그림이 네, 그림이. 그러니까 이 배우들의 얼굴 색깔이나 이런 게 그렇죠. 원래는 원래 우리가 그런 상업 영화를 보면 이 배우들 우리가 모르는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다 보던 배우들이고 다른 영화에서 어떤 때깔로 나오는 배우들이라는 걸 아는데
막 그 얼굴이 좀 칙칙하게 막 다 그렇게 나오고 후시 작업을 좀 드렸나? 아니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시사회를 보니까 설문 작성을 하잖아요. 영화가 어땠는지. 저는 아쉬운 부분에 저는 조명을 썼어요. 조명. 그 조명 배우들의 감독 때깔이 어떡하라고? 아니요 조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그 천장군이 김상경과 김상경 그 친구 같이 일하는 그 대령을 놓고 막 이제 김상경을 질책하고 하는 장면에서 그 빔 프로젝터가 나오는 그 파란 화면에 그 파란 조명을 얼굴에 쏘고 붉은색 조명 얼굴에 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 후보정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완벽하게 있죠. 네. 후보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네. 이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러브컷 시사라서 러브컷이었어요 오늘? 아니 그냥 시사 최종본을 지금 오늘 완성했다라고 뭐 그 아까 필름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화사에서는. 근데 아직 그 후보정 작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상태로 봐서 우리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사운드나 뭐 이런 건 더 좀 더 보강이 될 색깔이나 이런 거는 그 저는 유선 씨가 아쉽던데. 유선? 캐서린 킴이 좀 아쉽던데. 그래? 네. 다 너무 조금 나와서.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조금 나와서 비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좀 아쉽던데. 뭔가 이제 그 뒤에 뭐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도 되게 소개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되잖아. 나는 그리고 그를 만났다 하면서 린다 김저 캐서린 김이 딱 나왔는데 그게 뭐 별로 역할이 없어요? 아쉬운 말씀들을 하니까 사실 이 영화가 완성된 시점으로 따지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저는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진욱이한테 한 얘기인데 이 영화의 그 천장군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그 저 블루하우스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는 그 장면이 있었으면 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 영화가 만들어질 시점에는 뭐 그런 것까지는 발전 안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 장면도 보이더라. 아니 근데 그게 거기 또 뭐 저기서 뭐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대통령 뭐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영화가 또 이렇게 휙 떠버리죠. 현실감이 또 확 떠버려요. 그러니까 있어요. 왜 사극에 왕 안 나오는 사극 있잖아요. 네. 그게 잘 만든 사극이거든. 왕 안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촥 현미경을 갖다 대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전화로만 처리하는 게.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실제 뉴스 장면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근데 이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연도가 나오거든요. 뭐 2001년 뭐 2000 몇 년 하면서 2002년. 예, 그 영화에서와 같이 이 내부 고발을 방송을 통해서 한 게 2009년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되게 긴 시간 동안 되게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해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 딱 한 번으로 그냥 이 사건이 다 이렇게 일파만파 퍼질 거라는 우리나라의 줄 양심 알았는데. 고백자들은 되게 많죠.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뒤끝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심지어 그 사람들 슈퍼맨 프로젝트 그 내부 고발자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까지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고서 나오죠. 그건 되게 바람직한 캠페인 같아요. 하여튼 꼭 근절해야 될 두 가지는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 네, 가격 부풀리기 그리고 부품 돌려받기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나쁜 짓입니다. 그거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아직도 그 뒷곡지에서 그 세월호 얘기를 한 거가 그 잔향이 남아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팩트를 알잖아요. 통영함이 출동을 못했다. 이건 모두가 알아. 그 엄청난 배였는데 걔가 갔으면은 막 잘할 것 같은데. 장비가 원래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면 그리고 나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그 뉴스도 나왔잖아요. 누구 뭐 거기에 뭐 비리가 좀 있었다. 네. 뭐. 근데 오늘 이 영화를 보고서 그 끝에 그 뉴스 한 줄 하는 거가 머리를 확 잡아당기는 거야. 머리채를. 그랬구나. 이씨.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말. 호루라기 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상한 거예요. 거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중령 2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방산비리 한 중력 거는 2명이 끝이 아니지. 진짜 이거는 이제 극형에 쳐야 돼요. 그래서 극형에. 아까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나는 그 오늘 영화에 나왔던 그 기자 있잖아. 기자. 국방 전문 기자. 아 그렇죠. 조중일보. 그 이름도 잘 지었어. 이름 잘 쳐서 조중일보. 네. 조동일보라고 해야 되나? 물타기에 아주 이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오늘 영화에서 그거 얍삽하게 잘 그렸어요. 그거를 아주 뭐 그러니까 영화를 나중에 개봉하고 나서 좀 이따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배울 게 많아 이 영화 보면 어떻게들 해먹는 놈들이 어떻게 해먹나 그 걔네들의 그 태도랑 그거까지 잘 묘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나 이쪽에서 어떤 드라마틱하고 영화적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문제의식 있게 잘 파헤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영화를 저희가 잘 봤으니까 네. 오늘도 5점 촉도 5점 촉도 별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봐와 나는 이 취할 것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별 5개? 네.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요.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네, 치킨 기부 많이 받았고요. 그동안 지금 치킨을 바꿀까요? 뭐 딴 걸로? 그냥 넌 치킨이 좋잖아. 그렇죠. 괜찮죠? 다들 동의하신. 이제까지 족발? 그런 점수를 줘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러네요. 그렇긴 하네. 그 이상. 전에 장수성에 왜 그렇게 장수상이를 이상하게 돌아가세? 점수 좋았어요. 무슨 이렇게 네. 그러세?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때 무용보 팬들이랑 같이 갔죠. 예. 네, 저는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 작성했잖아요. 네, 설문지에 봤더니 이 영화를 20자평을 하신다면이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 네. 그거 못 보셨어요? 뒤에도 있었냐 혹시? 아니요, 앞에 아니요, 있는데. 앞에 있었는데. 안 썼구만요. 뭐 한 거야? 뭐 한 너 거야? 내가 1바 따로 나왔잖아. 뭐 한 거야? 대충 쓰고 나. 아 2장이었어? 형 아니요, 고등 한 장 앞에 있어요. 형 고등학생 때 같았어요. 시험지 대충 찍고 나가는 거. 네, 20자평 제가 쓴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20자평과 함께 점수를 하겠습니다. 1급 기밀이니 대체 뭐가 1급 기밀인지 확인해 보자.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뭐가 1급 기밀인지 도대체 뭐가 1급 기밀이길래 이렇게 영화에까지 나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꼭 가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아쉬웠다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좀 더 저는 보면서 더 이렇게 분노에 차거나 좀 더 억울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네, 그게 좀 저는 아쉬워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 저한테는 아주 통쾌하지 않았어 갖고 조금 더 분노에 차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 더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좀 더 드라마틱했으면 네, 좋았겠다. 그랬으면 이거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네, 감사히 시사회 잘 보고 일급기밀 잘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진우이가 아주 일정이 아주 인천도 갔다, 뭐 영흥도도 갔다, 뭐 오늘 뭐 아주 날라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좀 수고했어 오늘. 차가 없어서 근데 다행이었어요. 의외로 안 졸았네. 네, 안 졸았어요. 지금도 안 존다? 네, 지금 괜찮아요. 아까 울어서 그런가? 근데 참 네, 이따가 네. 다음 네. 차장. 네. 저도 그 20자평에 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디테일의 문제를 뛰어넘는 현실의 묵직함. 네. 이야, 영화 평론가구만. 네. 최평론가 나셨어 아주. 저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버렸네. 네. 그러니까 디테일 이슈는 확실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구성이라던가 그리고 아직 후보정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다 된 거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를 그래? 안 됐다고 믿고 싶어요. 예. 그런 색깔을 어떤 좀 더 넣어주세요. 색깔의 이슈, 예. 좀 때깔이 이게 좀 안 만져진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 현실의 문제가 너무 묵직하게 다가오니까 그렇죠. 보면서 저도 막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4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별 4개 나왔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런 영화들이 자주 보이죠. 얼마나 꽉 눌려져 있다가 이제 샴페인 막에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는 영화들일 수도 있는데 예. 한 가지 더 영화는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1987년 네 이런 영화인데 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987년에 을지로통이 집이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남들이 보는 영화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영화를 지금 일극기밀이라는 이 영화를 군인들이 보면 정말 직업 군인들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인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엄청나게 아마 찬반의 어떤 저희들은 모르는 야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또 거기에 막 스며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두 번째 사자방이라고 해서 방산비리는 그만큼 있다고 쳐. 자원외교는 또 뭐 100조가 넘는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데 하나 캐보면 막 복장 떠지는 게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다다듬어야 될 것은 영화가 좋다 나쁘다 뭐 잘 만들어졌다 어떻다 감독이 돌아가셨다 이 얘기보다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현실인 거였어요. 우리 벗어난 지 1년 아니 벗어나고 있는 중인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도 겪고 있는 거잖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영화가 뭐 좋고 나쁘고 뭐 잘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가 아닌 거죠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순간 없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선택했나?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한 부분이라서 저는 5개 드리겠습니다. 오, 5개요? 오, 김 PD. 다 원래 이래. 잠깐만 지금 앞에 형 다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안 들었을 거야. 지금 별 5개 것만 너무 리액션이 커서 지금 안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새벽에서 꼭 졸다가 갑자기 별 5개요. 뭐 이렇게. 이거 별 5개가 나왔군요. 우리 전에 변호인 때 변호인 때는 5개 안 줬던 것 같은데. 변호인 때 저 별점 뭐 안 주겠다고 막 삐져가지고 막 빡쳐가지고. 그 다음 얘기. 예, 별 5개. 저는 별 4개 하겠습니다. 저도. 최 과장이랑 비슷한 생각이고요. 주제 의식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다양한 영화, 뭐 개대가리 새끼 뭐 이런 영화도 뭐 물론 뭐 영화니까 나와 보시고 그렇지만 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영화와 현실을 근데 그 괴리를 좁혀주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루라기 그거 하나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루라기 부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그 호루라기를 분 후에 우리가 그 사람 챙겨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조직에서 밀려나지 않게 해주고 오히려 호루라기 분 사람이 그 조직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했다고 그랬다가 뭐 당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배신자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던 간에 쟤는 배신한 놈이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끄덕끄덕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사회에 살면은 우리 애기들 군대 가서 우리처럼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호루라기 부는 사람 똑바로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 조직에서 호루라기 분 곳에서 그런 우리가 좀 현실을 자각하고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별 5개 할 걸 그랬나? 해 빨리.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는 좀 그런 약간 그 아까 드라마틱한 그 업앤다운이 좀 우리를 그 롤러코스터에 좀 태우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구경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딱 하나 내가 조금 비교해보고 싶은 영화 그거 이태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어요? 난 너무 재밌게 봤거든. 근데 그 영화는 구짜임새가 딱 떨어졌다고 근데 생각했는데 그거는 딱 그 이벤트가 그 사건이 있잖아. 그 사건이 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스릴러서에 그게 딱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접근하기가 난 좀 아쉬운 거는 감독님이 마무리를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어쨌든 이 영화가 마무리된 거에서 이게 눈에 확 띄진 않았지만 어떤 동료애 같은 게 확 느껴져서 그 분이 오늘 시사회 분위기에서 그렇죠. 동료애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홍기성 감독을 추모하고 이 영화를 결국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뭐 영화가 얼마나 완성됐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개봉을 한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뭐 별점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오샥 형이랑 아까 오면서 오샥 형이 차에서 했던 한마디가 마음에 탁 남는데 오샥 형이 이 영화 이런 영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아져야 돼 라는 얘기를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 저는 와닿았어요. 이런 영화가 많아져야 돼 라는 얘기. 굳이 정말 그 말에 공감합니다. 예. 저도 보면서 이제 뭐 최 과장님 말씀대로 동료애로서 영화가 좀 마무리가 됐다면
이 영화를 보고 혹시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역시 이런 류의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홍 감독님 뒤를 잇는 네. 그런 또 아주 멋있는 감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별 4개, 별 4개, 별 5개, 별 4개 해서 네, 총 17점, 4.25점, 4.3점입니다. 아, 네, 별 그래서 4개를 넘어가는. 예. 4.3점. 거의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예. 또 혈청 정리하겠습니다. 커피값, 베이글값 뭐 이런 거 좀 많이 끼셔서. 예. 저희가 올해는 마지막 업로드가 될 것 같네요. 이거가. 그렇죠? 네. 그럼 네, 진짜.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올렉사에? 안 해요. 네, 알겠고요. 네, 올렉사에는 알겠고. 귀신 나오겠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7년도 무용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빙신년이었잖아. 지금 정확히 빙 아니고 병이고요. 아, 빙신년 아니었어? 내년에는 지방 출신이라. 진짜 지박이야. 내년은 무술인가? 무술이야? 무술이? 네, 무술이연이구나. 개해냄새요? 네. 아, 개예요? 네, 우리의 해입니다. 아유. 내가 그럼 우리 다음 녹음할 때 김 PD 생일 때쯤 되겠구만. 그러겠네요. 우리 무용보 4계절 중에 자, 국경일을 겨울. 선포하고 무용보 녹음은 패스하는 걸로. 그래서 국경일이고요. 경계일이고요.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들으시면 저기 우리 새해 인사까지 하죠. 했잖아 방금. 난 했고요. 다 같이 하죠. 그냥 한 번에 끝내죠. 왜? 구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 새해 복 많이 저기 받으세요 이거야? 그럴까요? 좀 식상해. 식상하잖아. 복 많이 말고 그 얘기 딴거 맨날 없어?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새해는 부디 많이 노세요. 네. 많이 노시고요. 회사 잘리라는 얘기냐? 편하게 지내시고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는 저기 무슨 영화를 보세요 하시죠. 네, 영화 많이 보시고 새해는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감사드리고 2018년 새해 복 그러면 많이 받으시고 음악을 들어야 된다. 영화 많이 들으시고 음악은 뭘 들을 거냐? 무슨 영화 많이 보세요. 오늘 MB가 안 나서 재미없다. 재미없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